이번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81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소단원이죠.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연립 1차 부등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두 가지 x값의 범위를 수직선에 그려서 공통된 부분을 찾는 작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공통된 부분을 찾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다 내 것이 돼 있어야지만 오늘 들어가는 요 네 번째 소단원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의 내용이 아직 내게 되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거 먼저 하지 마시고 지난 시간 내용 복습한 다음에 다 인지하시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 이해를 못하면은 계속 진도 나갈 때마다 힘들어져요, 본인만. 항상 복습하시고 계속 내 것으로, 늦더라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인데 그럼 절대값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자, 절대값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네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일단 절대값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기호로는 숫자를 쓰고 양옆에 바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죠. 얘가 절대값 x라고 읽죠. 자, 근데 이 절대값 x의 뜻이 뭐냐? 요거를 대답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의미는 알지만 뜻 정확히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절대값의 뜻은 뭐다? 수직선 위에서 x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뜻한대요. 즉, 이 말은 뭐냐? 절대값 3은 뭐라는 거예요? 요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이 3을 나타내는 점과의 요 거리를 나타낸다고요, 거리. 바로 이 거리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도 뭐예요? 원점과 마이너스 3 사이의 요 거리. 요 거리는 3이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가 원점과 그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한다는 거. 자, 근데 거리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값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하는 게 바로 이 밑에 있는 식 부분을 아셔야지 오늘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식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였냐면 방금 전에 예시를 다룰 때도 썼지만 3은 그냥 3이었고 마이너스 3은 3으로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왜요? 거리는 양수니까. 자, 이 의미를 우리가 문자로만 표현하면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즉, 요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양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절대값이 그냥 그대로 벗겨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값 숫자가 음수면은 어떻게 벗겨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원래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에다가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3이 되죠. 바로 그게 여기에 옮겨둔 거거든요. 지금 숫자로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는데 문자로만 두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양수예요. 물론 0도 포함이죠. 왜요? 0의 절대값은 그냥 0이니까. 0도 포함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절대값 안에 숫자가.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진다 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예요. 음수면 어떻게 절대값이 벗겨진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진다. 그 값이 이 절대값 값과 같다라는 거죠. 이 절대값 값이 마이너스를 붙인 값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해 두셔야지 오늘 푸는데 굉장히 핵심 포인트로 사용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해했으면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절대값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봤고요. 어쨌든 우리는 1차 부등식을 다루는 게 목표예요. 다만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죠.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부등식.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이런 형태 혹은 반대로 부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형태. 가장 간단한 형태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용하는 a는 양수인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가 과연 무엇을 얘기하냐를 따져보셔야 될 텐데요. 복습했듯이 얘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다는 건 수직선에서 A보다 더 가깝게 떨어진 부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볼까요? 원점이 있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쯤에 찍히겠죠. 자, 근데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상상했을 때 어디겠어요? 여기 있는 점들. 당연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죠. 당연히 여기 있는 점들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만 포함이 될까요? 이쪽도. 이쪽에 있는 점도 원점과의 거리가 요 A보다는 작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애들도 다 포함돼서 어디까지? 반대편에 마이너스 A가 있을 텐데 바로 거기 직전까지 다 원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 나타내는 x 범위는 마이너스 a랑 a는 포함을 안 하고 그 전에 있는 애들 있죠.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낸 거를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즉, x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a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a보다는 크다는 얘기구나. 바로 얘랑 같은 얘기구나. 이 절대값을 만족하는 x 범위는 얘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는 어떨까요? 반대로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0 그려놓고요. a가 이쯤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크다는 거니까 그 점들은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만 있을까요? 반대쪽도 생각해야 되죠. 절대값이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이 a예요. 근데 이 a보다 커야 되니까 이 부분을 말한다고요. 즉, 표현을 해보자면 어디가 된다? 당연히 얘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죠. 얘를 포함하면 거리가 a니까 우린 거리가 a보다 크길 원해요. a를 빼고 요 뒤에 부분, 그리고 마이너스 a 빼고 요 부분,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수직선에 나타낸 거를 마찬가지로 식으로 표현해보면은 x는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혹은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되겠죠.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또는 이라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가장 간단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범위가 나타내는 게 바로 a와 마이너스 a 사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가 나타내는 x의 범위는 x가 아예 a보다 커버리던가 또는 아예 마이너스 a보다 작아버리던가 요 범위를 말한다는 거. 요거를 인지를 확실히 하시고 다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 부분 외울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예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방금 다룬 꼴과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방금 어떤 꼴을 다뤘죠? 가장 간단한 1차 부등식, 바로 얘와 얘 먼저 했었죠? 얘와 얘를 다뤘거든요.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얘의 의미가 뭐다? 얘의 의미가 뭐다? x가 어디 범위? a랑 마이너스 a 사이다. 물론 당연히 a가 양수일 때고요. 자, 이번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얘가 나타내는 x의 범위는 어디다? 아예 x가 a보다 커버리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a보다 더 작아버리던가. 큰 수보단 커버리고 작은 수보단 더 작아진다. 얘는 사이다. 요거를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풀려고 보니까 지금 어떤 형태와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절대값 들어간 부분이 작다라고 돼 있잖아요. 대신 는이 추가됐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추측하기에도 여기 는이 추가되면 x의 범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그려보시면 수직선에 그림 그려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바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 1차 부등식의 의미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x-3이라는 애가 5와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다는 거다라고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왜요? 이 지식 때문이겠죠. 얘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절대값의 뜻을 이용해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절대값 뜻 자체가 요 안에 있는 x-3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 이하이길 원하니까 이 x-3은 당연히 5와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걸 바꾸시는 작업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바꾸고 나서 1차 부등식 어떻게 풀면 되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어떻게 풀었었죠? 두 개의 부등호를 사용해서 연결된 식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눠서 연립 1차 부등식을 만들어서 풀었었죠. 자, 첫 번째 부등식부터 얘죠? 그럼 x만 남기고 마이너스 3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는 x보다 크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1차 부등식 데려오면 얘가 되고 마이너스 3 넘겨주면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연립 부등식이기 때문에 해는 어떻게 구했었죠? 수직선에서 공통 범위를 대답을 하면 됐었습니다. 자, 그럼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포함해서 크거나 같다 표시를 해주고 8보다 작거나 같다.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포함해서 밑에 품. 그럼 공통으로 들어간 이 범위를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양 끝점을 포함할지 말지를 잘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엔 포함시켜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8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글씨로 쓴 부분은 정확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 절대값을 풀어서 1차 부등식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볼까요? 교과서 81쪽 밑에 있는 문제 1번입니다. 지금 예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가장 기본형 그 꼴만 기억을 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동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이 부분은 따로 해설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뒤에 답과 맞춰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채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2번입니다. 자, 예제 2번도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풀려고 보니까 지금 절대값이 몇 개 등장했죠? 2개 등장했네요. 그럼 2개가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꼴 혹은 이런 꼴 단순하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요? 절대값이 2개니까. 그러면은 얘를 사용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여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지식을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인데 그거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부등식의 뜻 배울 때 부등식의 뜻 방금 복습할 때 맨 처음에 절대값 a라는 거는 2가지로 바뀌어진다고 했어요. x로 했었으니까 x로 할까요? 절대값 x는 x가 양수냐,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냐 혹은 음수냐에 따라서 다르게 절대값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수가 양수면은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져서 이 절대값과 이 벗겨진 값이 같았어요. 근데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어떻게 달라졌었죠?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벗겨졌었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절대값의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랑 조금 더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A는 어떤 숫자고, 자, 그럼 얘도 안에 있는 부분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다르게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걸 쓰면 뭐냐? x-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다르게 벗겨진다는 건데, 자, 요것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항시키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거나, 반대로 x가 a보다 작은 경우에 다르게 절대값이 벗겨진다고요. 양수면은 어떻게 벗겨진다? 그대로. 그 다음에 음수면은 안에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진다. 당연히 괄호를 쳐주셔야겠죠. 즉,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벗겨진다? 얘랑 괄호 벗겨서 이렇게 나뉘어서 벗겨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해서 절대값이 두 개인 부등식을 풀어볼 겁니다. 즉,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뭘 기준으로 양수구, 음수구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요거에 따라서 이 부등식이 달리 벗겨진단 말이에요. 얘는 그럼 뭐 기준이죠?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2 기준이겠네요. 얘는 x가 2보다 큰지 2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이 두 번째 절대값도 다르게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시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뤘던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은 한번 교과서 내용으로 복습을 해볼게요. 자, 교과서 82쪽 맨 위에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어떻게 푼다고 되어 있습니까?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바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절대값의 기호 안의 식이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나누어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푼다라고 적혀있네요. 바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방금 전에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얘를 이용해서 절대값의 기호 안에 이 식이 0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나눠서 절대값의 기호를 없애고 푼다고 돼 있네요.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그러면은 아까 얘는 뭘 기준으로, x의 값이 뭘 기준으로 절대값이 다르게 벗겨졌었죠? 얘는 x는 마이너스 1 기준이었고요. 얘는 x는 2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그리고 미만일 때 또 2 이상일 때 미만일 때를 다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나누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총 3구간이 등장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이 등장할 거거든요. 이 3구간을 나눠서 이 절대값 기호를 없애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입니다. 첫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네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1이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죠. 음수면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진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벗겨진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면 안의 값은 x 마이너스 2를 해도 여전히 음수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벗겨집니다. 요렇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절대값의 기호를 없애고 보니까 이러한 1차 부등식이 등장을 하네요.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괄호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번엔 플러스 2죠.
그러면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1인데 이항시키면 6이네요. 자, 양변을 뭘로 나눠요? 마이너스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x랑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성립하는 x의 범위가 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을 대답을 해줘야 돼요. 왜요? 얘일 때 얘란 얘기예요. 얘이면서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와 동시에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부분을 최종 답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공통 부분 어떻게 쉽게 구하죠? 물론 구하실 수 있으면 빨리 구하면 좋은데 아직도 어렵다 하시면 뭘 이용한다? 수직선을 이용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안 포함해서 작은 부분일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포함해서 오른쪽이겠네요. 자, 공통 부분을 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직 공통 부분 찾는 거 힘드시면 수직선 이용하시고 바로 보이면 대답하면 좋지만 아직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려보세요. 자, 이거는 첫 번째 범위에서의 답이었고요. 이 작업을 2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간은 어디죠? 마이너스 1과 2 사이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근데 어느 한쪽에는 는을 붙여야 돼요. 사실 어디에다가 는은 붙여도 상관없지만 보통 양수가 되는 쪽에 붙여주거든요. 마이너스 1이 빠져있기 때문에 빠지는 숫자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전체 실수 구간을 3등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어딘가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보통 양수 쪽에 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또 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x 플러스 1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물론 머릿속으로 생각하셔도 좋지만 빨리 하는 방법.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아무 숫자를 한번 대입해보세요. 뭐 대입해볼까요? 간단한 거. 0 있네요. 간단한 거 0. 0 대입해보면 0 더하기 1이니까 양수죠. 양수니까 x 플러스 1도 양수예요. 즉 절대값이 없어질 때 그대로 없어지면 된다. 자, 다음에 0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2, 음수네요. 즉 음수를 절대값을 없애려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없애야 되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빨리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또 해주겠습니다. 괄호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x가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좌변은 3이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네요. 3은 7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잖아요. 자, 요 의미가 뭐냐? 자, 이거는 우리가 x를 없애서 최종적으로 참이 되는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즉 이 x값에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즉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 해는 모든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얘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얘가 최종 답은 아니죠. 왜요? 이 범위에서 모든 실수, 이 범위 안에서 모든 실수가 해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을 답으로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실수와 얘의 공통 부분이니까 당연히 얘가 더 적은 부분이니까 얘를 답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들어가겠습니다. 2보다 큰 구간이네요. x가 2보다 큰 구간. 자, 는을 한쪽에 붙여야 되는데 양수가 되는 쪽, 더 큰 쪽에 붙이겠습니다. 그럼 2보다 클 때 이제 또 1차 부등식을 똑같은 작업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하는 쉬운 방법. 어떻게? 얘를 만족하는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한다. 자, 2 말고 2보다 큰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3. 자, 그럼 3 넣으면 4니까 양수네요. 그대로 절대값 없애고요. 3 넣으면 1, 양수네요. 그대로 절대값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차 부등식이 나올 거고요. x끼리 계산하면 2x, 그 다음에 숫자 계산하면 마일인데 넘기면 8. 양변을 x로 나눠주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양수를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변하고요. 자, 근데 최종 답은 어떻게 쓴다? 이 범위 안에서 얘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얘이면서 얘가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공통 부분을 대답을 해야 한다고요. 자, 수직선 그려볼까요? 수직선 그려보시면 여기다 그려볼까요?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고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4는 이쯤에 있을 거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가 공통으로 지나는 바로 이 부분을 대답을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세 구간을 전체 실수 범위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식이 3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등식의 해는 이 범위에서는 얘고, 이 범위에서는 얘고, 이 범위에서는 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3개의 식은 어떻게 연결되나? 얘 또는 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된 식, 물론 이렇게 냅둬도 되지만 얘 또는 얘라는 거는 한 번에 합쳐서 쓸 수가 있거든요. 수직선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나타내 볼까요?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3은 포함하고 마이너스 1은 포함을 안 하네요. 그 다음에 얘 나타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2는 포함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타내 볼게요. 마지막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가 아니네요. 여기 2니까 이게 없겠죠? 2는 포함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구간을 또는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는 전체 합쳐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즉 이 문제의 최종 답은 우리가 각각의 범위에서 구한 해의 범위를 합쳐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치면은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 4까지 포함해서 작거나 같다. 바로 얘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꽤 길게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해야 할 작업이 뭐라고요? 범위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범위를 나눠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일, 범위 나누기. 근데 이 범위는 어떻게 나눈다?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범위 안에서, 각 범위에서 부등식 풀기 하면 되시죠. 근데 이 부등식 풀 때 중요한 게 있었어요. 부등식을 풀 때 이제 양수면은 그냥 그대로 바뀌어지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바뀌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얘 두 개의 공통 부분을 답으로 써야 한다는 거. 중요하죠. 얘를 답으로 써주셔야겠습니다. 이 작업을 공통 부분 찾는 작업을 계속 3번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마무리 3단계에서 뭘 하시면 됩니까? 각 범위에서 구한 해의 모든 합쳐서 최종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합칠 때 어려우시면 수직선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점. 바로 이 크게 보면 3단계를 거쳐서 최종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2번 구할 때 범위가 일단 3군데로 나누기 때문에 요게 지금 작업이 오래 걸리죠.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실수 없이 빨리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멈춰 보시고 교과서 82쪽 중간에 있는 문제 2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2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뒤에 답 맞춰보시고 꼭 자기 지식으로 만들 때까지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범위를 나눠주셔야 되겠죠? 범위는 어떻게 나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자, 처음에는 수직선을 그려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0이 되는 값 뭐죠? 4네요. 그 다음에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이네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겠네요.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구간부터 데려와 볼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이네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을 없앨 때 그냥 그대로 없앨지 마이너스를 붙이고 없앨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별을 해야겠죠. 어떻게 판별합니까? 얘를 만족하는 아무 숫자를 하나 대입해 보자고요. 간단한 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를 x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네요. 음수네요. 그럼 어떻게 벗기면 된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항상 괄호 쓰셔야 됩니다. 괄호 잊으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를 또 대입을 해보면 절대값 안에 값이 마이너스 1,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대로 벗기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마이너스 1을 해줘야겠죠. 정확히 쓰면 요렇게 되는데 지금 앞에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혹은 뭐 아예 나는 바로 이해가 된다 하시면은 이 부분을 바로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꿔서 써주셔도 되겠죠. 아무렇게나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겠죠? 어떻게 정리하죠? 전개를 일단 괄호를 없애겠습니다. 그 다음에 2x 플러스 2는 6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x만 계산하면 좌변에 x 남고요. 나머지 6을 이항시키면 0보다 작다네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끝낸다? 이 범위에서 얘가 해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된다. 공통 부분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 안 포함하고 밑에 부분. 0보다 작거나 같다. 0을 포함하고 밑에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이 여기인데 마이너스 1은 안 포함해야겠죠. 즉, 공통 부분은 얘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범위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4 사이인데 여기 마이너스 1에는 는을 붙여주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이번에 또 절대값을 벗겨볼 텐데요. 어떤 숫자 대입할까요? 0이 간단해 보이네요. 0 대입할게요. 여전히 음수죠? 마이너스 붙여서 벗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양수네요. 그러면 어떻게 벗긴다? 마이너스 2 앞에 곱해준 거 그대로 벗겨주면 된다. 앞에 마이너스 2가 붙여있기 때문에 괄호를 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작업이니까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은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숫자는 2인데 2 이항시키면 4 되겠네요.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부등호가 바뀌겠죠. 왜요? 음수를 나눠줬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최종 답은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을 답하셔야 돼요. 공통 부분입니다. 그럼 공통 부분은 일단 얘부터 그리면은 마이너스 1 그리고 4 마이너스 1은 포함해서 4는 안 포함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타내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는 어디에 그려집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니까 이쯤에 그려지겠죠.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포함해서 이쪽이겠네. 자, 그러면은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을 보니까 여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1은 포함하고 4는 안 포함해서 대답을 해야겠죠. 이렇게. 자, 마지막 세 번째 구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간 4보다 큰 구간이죠. 이번엔 는을 붙여주겠습니다. 등호 붙여서 4보다 큰 구간 계산해 볼 텐데요. 5 대입해 볼까요? 그럼 5 대입해 보겠습니다. 5 대입해서 계산하면 1이기 때문에 양수네요. 드디어 그대로 벗겨지겠네요.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벗겨지지만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괄호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괄호 꼭 유의하세요. 이걸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6보다 작다고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숫자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인데 이항시키면은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시면 x 마이너스 12로 바뀌면서 부등호는 바뀌겠네요. 항상 부등호의 성질에 유의하셔서 부등호 제때 바꿔주셔야 합니다. 최종 답은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이다. 그러면 또 수직선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4보다 크거나 같다. 포함해서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2는 훨씬 더 왼쪽에 있을 거고 포함해서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으로 가겠네요. 공통된 부분은 딱 보이죠. 그럼 최종 답은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까지 한 작업은 두 번째 단계였어요. 각 범위에서 부등식 푸는 거였죠. 그래서 부등식을 푼 해가 지금 여기 3개 나와 있습니다. 각 구간에 대한 해죠. 근데 얘네들을 최종 답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합쳐서. 요걸 구할 때는 우리가 얘네 둘의 공통 부분을 썼지만 최종 답은 공통 부분이 아니라 합치는 거예요. 자, 합칠 때도 수직선을 이용하면 훨씬 편하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다는 포함해서 이번에 오른쪽이네. 자, 그러면은 합친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어디가 그려집니까? 전구간이네요. 그럼 최종 답을 뭐라고 써요? 모든 실수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구했을 때, 해를 구했을 때 꼭 어떤 x 범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 혹은 해가 없다. 이런 답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해서 나 잘못 풀었나?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의 풀이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 여전히 길죠? 자, 이 부분 꼭 자기 걸로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한번 우리 절대값 포함한 1차 부등식 어떤 단계를 거쳐서 풀어야 되는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범위를 나눠야 돼요. 범위 나누기. 근데 이 범위를 어떻게 나눈다?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나눈다. 그래서 수직선을 나타내셔서 2개가 나왔으면 이렇게 2개를 기준으로 세 범위로 나눠주겠죠. 다음 두 번째 단계로 해야 될 게 각 범위에서 부등식을 푸셔야겠죠. 부등식 풀기. 자,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각 구간이죠. 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처음에 나눈 범위랑 그리고 구한 해의 범위랑 얘네들의 공통 부분을 최종 답으로 쓰셔야 된다. 공통 부분이 답이다. 그래서 이 답이 아마 3개가 나오겠죠. 왜요? 각 구간에 따라서 부등식의 해를 따로 구했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뭘 한다? 각 범위에서 구한 해를 어떻게 한다? 합친다. 합쳐서 바로 얘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거쳐서 푸시면 된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꼭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도 푸셔보면서 이 방법을 꼭 자기의 지식으로